신과 나눈 이야기 제2권 챕터 16 페이지 309에서 이어집니다. 어차피 이 책에서는 1권에서 탐구하기 시작했던 삶의 개인적 요소들을 재음미하면서 행성 범위에서 더 큰 삶의 측면들을 논의하고 있던 터이니 환경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가 알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일부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진짜로 지구가 멸망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삐딱한 시야를 가진 과격파이거나 진보 좌익 빨갱이들이거나 버클리대를 졸업하고도 마약이나 흡입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는 겁니까? 두 질문 다에 그렇다가 내 대답이다. 예? 그냥 장난이었다. 좋다.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그렇다이고 두 번째 질문은 아니다 이다. 그럼 오존층이 고갈되고 있는 겁니까? 열대 우림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요. 그렇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뚜렷한 사안들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 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너희 행성에서는 빠른 속도로 토양이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곡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토양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된 건 토양을 복원하자면 시간이 걸리는데 너희 귀염둥들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생산해낼 땅을 원하기에 계절에 따라 경작지를 번갈아 사용하던 옛 농사법을 후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그러고는 토양의 복원력을 보상하기 위해 작물이 더 빨리 자라게 하는 화학제품인 농약을 땅에 들이붓는다. 하지만 모든 일에서 그러하듯이 이 경우에도 너희는 어머니인 자연을 대신할 인공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 자연이 제공하는 것을 비슷하게나마 대신 제공할 수 있는 인공제품을.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자양분이 담길 쓸만한 상층토라고는 2에서 3인치에 불과할 정도로 토양이 부식되고 있다. 달리 말해 너희는 갈수록 자양분이 더 적은 토양에서 더 많은 곡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다. 철분도 없고 미네랄도 없으며 통상 흙에서 제공된다고 여기던 어떤 것도 없다. 더 나쁜 것은 토양을 복원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땅에 들이부었던 화학약품들로 가득 찬 음식물들을 너희가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기간에 몸에 뚜렷한 해를 끼치지는 않더라도 결국에 가서 너희는 이 잔류 화학약품들이 몸에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퍼할 것이다. 빈번한 경작지 갈아엎기로 인한 토양 부식은 널리 알려진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작 가능한 토지의 급속한 축소가 다음번에 유행시킬 대의 명분을 찾고 있는 여피 환경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환상은 아니다. 어느 지질학자나 붙잡고 물어보라. 그러면 그에 관해 넘칠 만큼 들을 것이니 그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현상이어서 재난을 초래할 정도의 문제다. 이것은 너희 어머니이자 모든 생명을 주는 지구를 위태롭게 하고 고갈시키는 허다한 방식들 중 단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는 지구의 필요와 그것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다. 너희는 너희 욕망을 만족시키고 당장의 너희 필요들을 충족시키고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쫓는 인간의 무한한 갈증을 시킬 때 말고는 너희 행성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 역시 한 생물종으로서 충분함이 정령코 충분해질 때가 언제일지 자문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환경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들의 경고에 무심할까요? 너희 행성의 생활 양식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진실로 중요한 모든 문제에서처럼 이 문제에도 쉽게 분간할 수 있는 원형이 있으니 너희는 이미 그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하는 신조어를 주조해낸 바 있다. 돈의 자취를 쫓아라. 그처럼 강력하고 교활한 측면과 싸워야 할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꿈이라도 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다. 돈을 제거하라. 돈을 제거하라고요? 그렇다. 아니면 하다못해 그것의 불투명성이라도 제거하라. 이해가 안 되는군요. 사람들은 부끄럽거나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을 숨기기 마련이다. 너희 대다수가 자신의 성행위를 숨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너희 대다수가 자신의 돈을 숨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너희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너희는 재산 문제가 대단히 사적인 문제라고 여긴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만일 모두가 모두의 금전 상황에 대해서 모조리 다 알게 되면 너희 나라와 너희 행성에는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심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인간사회 운영에서 공평함과 평등, 솔직함과 선에 대한 참된 우선시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을 터이고 지금의 경제에서 공평함이나 평등, 솔직함이나 공동선을 가져오기란 불가능하다. 돈을 감추는 게 너무 쉽기 때문이다. 너희는 받은 돈을 실제로 다시 말해 물질적으로 감출 수 있다. 또한 창의적인 회계사들이라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기업의 돈을 숨기거나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돈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남들이 정확히 얼마를 갖고 있는지 혹은 그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하는지 알 방도가 없다. 눈속임은 말할 것도 없고 과다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건 역시 이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업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른 액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연봉 57,000달러짜리의 일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연봉 42,000달러짜리 일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한쪽에 더 많이 주는 것은 앞의 직원이 뒤 직원에겐 없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뭔데요? 자지, 맙소사. 그렇다. 정말 맙소사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페니스를 가졌다는 건 앞에 직원을 뒤에 직원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더 재치 있고 더 솜씨 있고 그리고 확실히 더 능력 있게요. 그게 너희를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걸 깜빡했구나. 그게 능력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말이다. 그럼요. 당신이 그걸 모른다는 게 오히려 놀랍군요. 이 행성 사람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 문제는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 안 그랬다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로 그런 줄 알 것이다.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래요. 우리 지구 사람들은요. 이게 바로 여성들이 로마 가톨릭교나 모르몬교의 신부가 될 수 없고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설 수 없으며 포춘지가 선정하는 500대 기업의 최고 책임자나 여객기 기장의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까닭이죠. 또 그렇다. 우리는 논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만일 모든 돈 거래가 투명해진다면 어쨌든 임금 차별 같은 건 무사히 넘어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리란 점이다. 어떤 기업이나 직원 전체의 봉급 일체를 강제로 발표해야 할 때 지구상의 모든 일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특정 직급들의 급여 수준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실제 보수를 발표해야 한다면 말이다. 배후에서 양쪽을 들쑤셔 어부지리를 취하는 일은 없어지겠죠. 그렇지. 그리고 모르는 게 약이다도 없어질 거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봐, 여자 한 명 쓰는데 3분의 2 값이면 되는데 왜 더 많이 줘야 하지? 또 사라지겠지요. 그리고 비맞추기라든지 상사에게 아부하게 잘 나가는 자리라든지 사내 정치 같은 것들도 없어지겠죠. 그러고도 아주 많은 것들이 일터와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돈의 자취를 벗기는 간단한 조치 하나로. 생각해봐라. 만일 너희 모두가 각자가 지닌 돈의 액수와 너희 산업체와 기업과 그 임원들의 실소득액만이 아니라 각 개인과 기업들이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정확하게 안다면 이것만으로도 상황이 바뀌지 않겠는가? 네 생각에는 상황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 같으냐? 확실한 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안다면 그들은 그중 90%는 참아내지 못하리라는 사실이다. 사회는 엄청난 불균등 상태인 부의 분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를 얻는 방식이나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 부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전혀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자세하고 신속하게 알려진다면 합당한 행동을 양상하는데 공공의 점검이라는 빛을 쬐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다. 소위 너희의 양지법이라는 것이 너희 정치체제와 통치체제의 가공할 추잡함을 일부나마 정수하는데 그토록 큰 역할을 해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공청회와 공개 청문회는 20년대와 30년대, 40년대, 50년대에 너희 시의회와 교육위원회와 지역구들만이 아니라 주정부들에서까지 횡행하던 밀실 노름들을 제거할 만큼 큰 역할을 했다. 이제 너희 행성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보수를 다루는 방식에도 약간의 양지를 가져올 때가 되었다. 당신이 제안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제안이 아니다. 이것은 도전이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모든 돈, 너희의 모든 지폐와 동전과 주의 통화를 내던지고 다시 시작할 테면 해보라고 도전한다. 널리 공개되고 완전히 투명하고 금방 추적되고 완벽하게 책임지는 국제통화제도를 발달시키고 남들에게 봉사한 서비스와 생산한 생산물에 대해서는 채권을 사용한 서비스와 소비한 생산물에 대해서는 채무를 받는 세계 공용 보수 체계를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투자 수익과 상속재산, 시합 상금, 봉급과 임금, 사례금과 사항금 따위의 모든 것이 이 채권 방식에 근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외에 달리 유통할 수 있는 통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니 채권 없이는 아무것도 구입하지 못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채권 채무제표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것이다. 그 사람의 은행 거래 내역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노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책에는 그런 시나리오에 접근한다. 사람들은 지금 너에 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거나 적어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은 단지 서로에 관해서만이 아니다. 너희는 매사를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기업들이 얼마를 대금으로 지불하고 얼마를 쓰는지도 각 항목별 가격만이 아니라 각 항목별 비용이 얼마인지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기업들이 모든 가격표에 가격과 그것의 비용이라는 두 가지 금액을 기입해야 한다면
기업들이 어떻게 할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가격이 내리지 않겠는가. 경쟁이 심해질 테니 공정거래를 부추기지 않겠는가. 너희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 새로운 세계 공영 보수 체계 하에서 채무와 채권의 이동은 즉석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완전히 투명할 것이다. 즉 누구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언제라도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회기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것도 비밀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것도 사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세계의 공룡 보수 체계는 그 같은 공제를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입에서 매년 전체 소득액의 10%를 공제할 것이다. 소득세나 신고 서류나 공제 계산서나 도피처 만들기나 애매하게 꾸미기 같은 건 일절 없다. 왜냐하면 모든 내역이 공개될 것이고 사회의 모든 사람이 누가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10%를 내놓는지 그리고 누가 내놓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발적인 공제금은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모든 정부 정책과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 체계 전체가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투명할 것이다. 세상은 절대 그런 일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하지 않겠지. 그렇다면 너는 그 이유도 아느냐? 그 이유는 그런 체계에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왜 너희는 일을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할까? 내가 그 까닭을 말해주지. 그것은 너희가 현재 유리함과 우세함과 최대한의 이용과 소위 적자 생존에 근거하여 상호작용하는 사회제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만인의 생존과 만인의 평등한 이익과 만인을 위한 행복한 삶의 제공이 너희 사회의 주요 목적과 목표가 될 때 진실로 계명된 모든 사회가 그러하듯이 보안과 은밀한 거래와 탁자 및 조작을 감출 수 있는 화폐에 대한 너희의 필요도 사라질 것이다. 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정도가 덜한 불공정과 불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좋았던 구식 부정부패들을 얼마나 많이 제거할지 실감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의 비결, 여기서의 슬로건은 투명성이다. 와, 굉장한 발상이군요. 굉장한 생각입니다. 화폐 운영이 완전 무결한 투명성이라 사실 저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계속해서 그것이 틀리는 이유, 그것이 괜찮지 않은 이유를 찾아내려고 애써봤지만 하나도 찾을 수가 없군요. 물론 너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으니. 하지만 그냥 끄트머리줄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조치와 모든 구입, 모든 판매, 모든 거래, 모든 기업 행위와 판매가 책정과 임금 협상, 그 밖의 다른 모든 결정을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할지 얼마나 비명을 지를지 상상이 가지 않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공정함을 양산하는데 투명성보다 더 빠른 것은 없다. 투명성이란 단지 진리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으니 진리를 알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정부와 기업과 권력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 진리가, 그 명백하고도 단순한 진리가 자신들이 고안해낸 정치, 경제, 사회제도, 그 제도가 어떤 것이든에 토대가 되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계몽된 사회에는 비밀이라는 게 없다. 그런 사회에서는 누구나 남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벌고 임금과 세금과 연금으로 얼마를 지불하는지, 다른 기업들이 어느 만큼 청구하고 사고 파는지,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만큼의 이윤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두 알고 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너는 왜 이것이 계몽된 사회에서만 가능한 줄 아느냐?
계몽된 사회들에서는 아무도 다른 누군가를 희생하여 뭔가를 얻거나 뭔가를 가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대단히 과격한 생활 방식이군요. 그렇다. 미개의 사회라면 그것이 과격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계몽된 사회라면 그것은 지극히 타당한 생활 방식으로 보일 것이다. 저는 이 투명성이라는 개념에 마음이 끌리는데요. 이 개념을 화폐 영역 너머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까? 이 개념이 우리의 개인 인간 관계들에서도 슬로건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나 그렇게 되길 바랄 테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대개는 그렇지 않다. 너희 행성에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숨겨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왜죠? 그건 뭘 두고 하시는 이야기인가요? 개인 관계에서, 사실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그것은 상실한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잃거나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관계의 당사자 모두가 모든 걸 다 아는 관계야말로 최상의 인간관계이며 당연히 최상의 남녀관계다. 투명성이 슬로건일 뿐 아니라 유일한 단어이고 그냥 어떤 비밀도 없는 이런 관계들에서는 제지당하거나 가려지거나 채색되거나 숨겨지거나 기만당하는 일이 없다. 빠뜨리거나 말하지 않는 일도 없다. 어림짐작하거나 꾸미는 일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어지럽게 춤추거나 머릿속으로 계산하거나 남을 눈부시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안다면 잠깐만, 이것은 정신적 사생활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사적인 과정을 밟아야 안전한 공간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단지 너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는 마음을 열고 솔직해지고 말할 때는 진리를 말하며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알 때는 결코 진실을 유보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두 번 다시 거짓말하거나 감추거나 말이나 마음으로 조작하거나 너희의 진실을 비틀어 대다수 인간 교류의 특징인 또 다른 수많은 뒤틀림으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것은 실토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며 그들에게 애누리 없이 주라는 이야기다. 이것은 모든 개인이 모든 재료를 갖도록 보장해주고 그들이 어떤 주제에 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도록 보장해 주라는 이야기다. 이것은 공평함과 공개성과 그리고 말하자면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단편적인 생각과 모든 사적인 두려움, 모든 어두운 기억, 모든 스쳐가는 판단이나 견해나 반응까지 토론과 검토 대상으로 탁자 위로 올라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투명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정신 이상이다. 이렇게 하는 건 너희를 미치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직선적이고 공개적이고 솔직하고 완벽한 교류다. 그럼에도 그런 수준에서조차 이것은 주목할 만한 개념이고 거의 시도된 적이 없는 개념이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그런 수준에서조차 이것은 주목할 만한 개념이고 거의 시도된 적이 없는 개념이다. 당신이 버라이어티 쇼에 나가셨어야 했는데 농담하는 것이냐? 나는 거기에 있다. 그런데 진지하게 말하면 이건 굉장한 발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전체가 투명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당신은 그것이 잘 되리라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말하노니 세상 질병의 반이 내일이면 사라질 것이다. 세상 근심의 반과
세상 갈등의 반과 세상 분노의 반과 세상 좌절의 반이 아, 참,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이 찾아올 것이다. 이건 확실하다. 얼마나 자주 보통 사람들이 깽깽이 바이올린처럼 놀림감이 되고 처분할 수 있는 상품처럼 이용되고 조작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철저하게 사기당해 왔는지 마침내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좌절과 분노가 일어날 것이기에 하지만 투명성은 60일 안에 그 대부분을 청소할 것이다. 깨끗이 없앨 것이다. 다시 한번 너를 초대하노니 다음 것들을 그냥 한번 생각해보라. 네 생각엔 너희가 이런 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더 이상 어떤 비밀도 없고 완전 무결한 투명함만이 존재하는 삶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왜 할 수 없는가? 너희가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감추는 것은 대간절 어떤 것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실이 아닌 것은 대간절 어떤 것이며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사실은 대관절 어떤 것이냐. 생략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저지른 그런 거짓말들이 너희 세상을 너희가 진실로 원하는 곳으로 만들었느냐. 침묵과 비밀 유지로 이루어지는 조작이 진실로 우리를 이롭게 해주었느냐. 프라이버시라는 게 과연 우리 정부와 기업과 개인들의 삶이 잘 되도록 해주었느냐. 만일 모두가 뭐든지 다 알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제 여기에 하나의 역설이 있다. 너는 이것이 너희가 신과의 첫 번째 만남을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걸 모르겠느냐. 너는 너희가 재즈 연주가 끝나고 게임이 끝나고 탭댄스가 끝나고 섀도우 복싱이 끝나고 크고 작은 기만들의 길고 긴 자취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는 걸 지금껏 두려워해 왔다는 걸 정말 모르겠느냐. 하지만 좋은 소식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겁먹을 까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너희를 틀렸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 속에 던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로마 가톨릭 교도라 해도 아니다. 너희는 연옥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모르몬 교도라 해도 아니다. 너희는 가장 높은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가장 낮은 하늘에 영원히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또 파멸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미지개로 영원히 추방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자, 그만해도 알아들을 것이다. 너희 각자는 나름의 특정한 신학틀 내에서 신이 주는 최악의 벌이라는 어떤 관념, 개념들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기는 싫지만 왜냐하면 너희가 그 모든 드라마를 즐긴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럼에도 말하노니 그냥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너희는 죽는 순간 너희의 삶이 완전히 투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라야 비로소 삶을 사는 동안에도 그것이 완전히 투명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지. 그래도 그렇게 하진 않겠지. 그래서 너희가 출발하도록 도와주는 공식이 여기 있다. 이 책의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진리를 말하는 5단계를 다시 음미해보라. 이 본보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실행하라. 날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에 따라 살아라. 너 자신과 네가 그 삶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하라. 그런 다음 벗을 준비를 하라. 투명성을 맞을 준비를 하라. 겁나는군요. 정말 겁납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살펴보아라. 모두들 방에서 나가버릴까 봐 겁납니다. 아무도 더 이상 저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서요.
알겠다. 너는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들에게 몽땅 다 말하지는 않는 거죠. 내가 전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모든 사소한 감정과 생각과 발상과 두려움과 기억과 고백 따위를 뱉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언제나 진리를 말하고 너희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내라는 이야기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너희의 신체는 발가벗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정은 발가벗을 수 없는가? 뒤의 것이 앞의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하는 걸 그만두지는 않겠다. 그만큼 그 대가가 엄청나기에. 확실히 당신은 재미있는 발상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숨겨진 과정이 없게 하라. 투명성에 근거한 사회를 세워라. 누구에게나 모든 걸 항상 진실대로 말하라. 휴, 이 몇 안 되는 개념에 사회 전체를 근거하여 세워왔다. 계몽된 사회들은. 저는 그런 사회를 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너희 행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하, 그렇다고 너희 태양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 같은 신사상 체계가 어떤 건지 체험하려고 너희 행성을 떠날 필요는 없다. 아니, 너희는 너희 집조차 떠날 필요가 없다. 자기 가정, 자기 집에서 시작하라.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회사에서 시작하라. 그 기업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버는지, 자기 기업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 개개인과 그들 전체가 얼마나 버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줘라. 그들은 충격을 받아 그 지옥에서 벗어날 것이다. 나는 정말 글자 그대로 말하고 있다. 너희는 당장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만들 충격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만일 사업체를 지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살아있는 지옥으로 느끼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공평함과 정당함, 적절한 보수에 대한 더 나은 감각이 자연스럽게 그 일터를 지배할 것이기에 고객들에게 너희가 제공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정확하게 알려줘라. 생산비와 가격, 두 가지 금액을 가격표에 함께 적어 넣어라. 그렇게 해도 너희는 자신이 요구하는 금액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가? 아니면 고객들이 너희의 생산비 대 가격 비율을 안다면 너희가 자기들 것을 훔쳐가고 있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운가? 만일 그렇다면 챙길 수 있을 때 최대한 챙겨라 대신에 정당성의 기초 영역 속에서 가격을 다시 책정하기 위해 어떤 식의 조정을 하고 싶은지 자세히 검토해보라. 나는 감히 너희더러 이렇게 해볼 테면 해보라고 말한다. 나는 감히 너희에게 도전한다. 그렇게 하자면 너희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배려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 고객이나 손님들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너희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당장부터 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선택은 너희 것이다. 낡은 체제인 지금의 패러다임을 계속 지지할 수도 있고 표지판을 새로 세워 세상에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도 있다. 너희 자신이 그런 새로운 길일 수도 있다. 모든 것에서 단지 사업만이 아니고 단지 너희의 개인 관계들만이 아니고 단지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전반적인 인생 체험인 이런저런 측면들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서 새로운 길이 되라. 더 고귀한 길이 되라. 가장 위대한 길이 되라.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온 세상이 너희를 따르고서야 비로소 기뻐하며 그 길을 받아들이려느냐. 이것을 오늘 너희의 물음으로 삼아라. 331페이지 17장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당신의 도전을 접수하겠습니다. 그것을 접수할 테니 제게 이 행성에서의 사회적 삶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국가들이 사이좋게 살게 될지, 그래서 더 이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지 말해 주십시오. 국가들 사이의 불화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 불화란 건 단순히 개성을 드러내는 표지, 바람직한 표지일 뿐이니, 하지만 불화를 폭력으로 해결하는 건 엄청난 미숙성을 드러내는 표지에 지나지 않는다. 폭력적인 해결을 피하려는 국가들의 의지만 있다면 폭력적인 해결을 피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 엄청난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의지가 생기리라고 생각할 테지만 너희 같은 미개 문화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자신이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너희는 논쟁을 벌일 것이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너희는 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단지 압니다. 알아요. 관찰하실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 나는 전에 관찰했던 것을 지금 관찰하고 있다. 단기간의 해결책은 논쟁을 해결할 국제재판소와 아무리 힘세고 영향력 있는 국가라도 다시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줄 세계 평화유지군을 보유하는 정부, 몇몇 사람들이 세계 단일 정부라고 불렀던 그런 정부를 수립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지구에는 여전히 폭력이 존재할 것이니 누군가가 폭력을 행사하는 걸 중단시키기 위해 평화유지군이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일권에서 지적했다시피 독재자임을 그만두게 하지 못하면 독재자에게 권능을 주게 되고, 때로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너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 명백한 모순은 신선한 이분법의 일부다.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되자면 먼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자신 아닌 존재로 자신을 체험하는 것이 종종 자신을 자신으로 아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너희 세상의 권력이 더 이상 개별 국가들의 재량에 좌우되지 않고 이 행성에 존재하는 국가 집단 전체의 수중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건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진실이다.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세상은 마침내 평화로울 수 있고, 어떤 독재자의 개별 국가가 아무리 크고 힘세다 해도 다시는 다른 나라 영토를 침범하거나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협하지 못하며 또 그러지도 않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세상은 마침내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 약소국들도 더 이상 강대국들의 호위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니 자국의 자원을 헐값으로 팔고 자국의 노른자의 땅을 외국 군대의 기지로 제공해야 하는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새로운 체제 하에서 약소국들의 안전은 그들이 등을 긁어주는 강대국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등을 밀어주는 국가들에 의해서 보장될 것이다. 한 나라가 침략당하면 160개국 전체가 들고 일어날 것이다. 한 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침해당하거나 위협당하면 160개국 전체가 안 돼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들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보다 더 큰 무역 상대국의 공갈에
특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또 특정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외국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더 이상 없을 것이며 특정한 방식으로 연기해내야 알량한 박애주의 지원이나마 얻을 수 있는 상황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너희 중에 그 같은 국제 제도는 개별 국가들의 독립성과 위대성을 좀먹는다고 주장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오히려 그것들을 더 키워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이나 정의가 아니라 힘으로 자신의 우위를 확보한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때 가서는 강대국들만이 자동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그때 가서는 모든 국가의 견해가 똑같이 존중될 것이기에 그리고 강대국들은 더 이상 세계 자원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매점매석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강대국들은 좀 더 평등하게 자원을 나누고 좀 더 쉽게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전 세계 국민들이 그 혜택을 좀 더 균일하게 누리게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세계 정부는 놀이터를 평평히 고르는 일을 할 것이다. 인간의 기본 존엄에 관한 존재의 핵심으로 몰아갈 이 발상은 세계의 가진 자들에게는 저주일 것이다. 남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무시한 채 없는 사람들이 나름의 운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가진 자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부의 재분배에 관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또 그러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의 동기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다지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걸 알 때 말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단순히 누구는 열심히 일하려 하고 누구는 그러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 논쟁을 제기하는 가장 유치한 방식이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체로 기회의 문제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재건하려면 개개 국민과 개개 국가들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을 진짜 일거리이자 첫 번째 일거리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 부와 자원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지배 방식을 붙잡고 늘어지는 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멕시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가 깔아뭉개기에 뛰어들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엔 이 나라가 그 면에서 훌륭한 보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한 줌밖에 안 되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가문들이 나라 전체의 부와 자원을 지배하고 있죠. 40년 동안이나요. 이 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서구 민주주의 선거란 건 어릿광대 노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예의 그 가문들이 예의 그 정당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어떤 의미 있는 야당도 존립할 수 없게 해왔으니까요. 결과는 어떤 줄 아십니까?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행여 시간당 임금을 터무니없이 1.75불에서 3.1불로 올려달라는 요구라도 할라치면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업과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 성장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 내세우죠. 하지만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건 부자들 뿐입니다. 저임금에서 얻는 엄청난 이윤을 남기면서 자기네 상품을 국내나 세계 시장에 파는 산업자본가들과 기업체의 소유자들 말입니다. 미국의 부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이 때문에 미국의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 중 다수가 자신들의 공장과 작업장을 멕시코나 노예 임금이 농민에게 무슨 굉장한 기회라도 되는 듯이 여기는 다른 해외 국가들로 옮기는 겁니다. 똑같이 이런 투기 사업들로 이윤을 거둬들이는 소수의 부자들이 지배하는 그곳 정부들은 노동자들이 해롭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고생스럽게 일해도 규제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나라의 공장들에는 유해 기준이나 안전 기준, 환경보호 기준 같은 건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고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개천 옆 판잣집에서 살면서 그 개천에서 빨래도 하고 종종 용병까지 함께 해결합니다. 실내 상하수도 시설 역시 아직 그들의 기본권이 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대중에 대한 이런 식의 지독한 무시 때문에 자신들이 생산하는 바로 그 물품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양산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유한 공장 소유주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살 여유가 있는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악순환이 파괴적인 결과를 휘두르며 도로 자신들 머리 위로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멕시코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착취당하는 모든 곳에서요. 국가 간의 전쟁이 그러하듯이 혁명과 내전도 불가피하다. 가진 자들이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실로 계속해서 못 가진 자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한 부와 자원들을 틀어주는 게 워낙 제도화되다 보니 어느 정도 공정한 정신의 소유자들조차 이젠 별 무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듯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시장경제의 일환으로 보는 거죠. 그럼에도 세상의 부유한 개인들과 국가들이 장악한 권력이 있기에 그 같은 공평함의 환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진실은 세상의 대다수 국민과 국가들에는 그것이 전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강자들이 이뤄낸 것을 이뤄보려는 시도조차 지지당하는 국민과 국가들에는 내가 위에서 묘사한 통치 제도는 힘의 균형을 자원 많은 자에게서 자원 없는 자에게로 급격히 변화시켜 자원 자체가 공정하게 분배되게 할 것이다. 그건 정말 끔찍한 공부겠군요. 그렇다. 그러기에 새로운 사회구조, 새로운 세계 정부가 세상의 그 같은 불평등 조장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같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제안할 만큼 충분히 통찰력 있고 충분히 용감한 지도자들이 너희 중에 있어 왔다. 너희 조지 부시가 그런 지도자였다. 앞으로의 역사는 그를 동시대 사회가 인정하려 했거나 인정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지혜와 전망과 동정심과 용기를 가진 인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려한 대통령이었고 공산주의 국가의 원수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제안하여 소위 냉전이란 대립상태를 사실상 종식시킨 미하일 고르바초프 역시 그런 인물이었다. 또 너희 대통령이었던 카터 역시 그러하다. 그는 그때까지 아무도 꿈도 꾸지 못했던 평화협정을 너희의 백인 씨와 사다트 씨가 맺도록 만들었으며 자신의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누구의 관점이든 다른 사람의 관점과 똑같이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고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단순히 강조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격렬한 대립 상태에서 몇 번이나 떼어낸 바 있다. 나름대로 자신의 시기에 세상을 전쟁의 문턱에서 끌어냈고 나름대로 당시의 지배적인 정치 구조에서 벗어난 대중운동을 지지하고 제안했던 이같이 용기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오직 단임으로만 임기를 마쳤다는 것. 그들을 등용시켰던 바로 그 국민들이 그들을 공직에서 끌어내렸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국외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인기를 모았던 그들이 자신들의 조국에서는 깨끗하게 거부당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오직 제한되고 편협한 관심사들만을 보고 이들의 웅대한 전망에서
단지 손실 결과들밖에 떠올리지 않았던 자국 국민들보다 이런 인물들이 훨씬 앞서 있었다는 데 있다. 감히 걸음을 빨리하여 강자에 의한 억압의 종식을 요구한 다른 모든 지도자가 하나같이 용기를 잃고 모욕당해 온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그리하여 정치적이지 않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장기적인 해결책이란 새로운 자각, 새로운 의식을 말한다. 하나라는 자각과 사랑의 의식을. 성공하려는 동기,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는 동기가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점에서 그것의 위치는 잘못 놓여 있다. 이 잘못 놓인 우선순위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온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이다. 위대해지려는 동기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해도, 다시 말해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인 기본 욕구들이 모두에게 보장된다 해도 그럼에도 동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강인함과 결단력을 키우고 참된 위대성을 낳는 다른 종류의 동기일 것이다. 지금의 동기들이 만들어내는 식의 평범하고 일시적인 위대성이 아니라. 하지만 더 나은 삶, 우리 자식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것도 훌륭한 동기이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삶은 당연한 동기다. 또 너희 자식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건 훌륭한 동기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가다. 너희는 더 낫다는 걸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가? 너희는 삶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가? 너희가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돈과 권력과 섹스와 가재 도구를 더 나은 것으로 정의하는 한, 너희가 이번에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기간을 삶으로 정의하는 한, 너희는 너희 행성의 곤경을 창조해낸 덫에서 벗어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너희가 너희의 웅장한 존재 상태를 더 넓게 체험하고 더 위대하게 표현하는 것을 더 나은 것으로 정의하고 삶을 존재의 영원히 계속되고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으로 정의한다면 너희는 머지않아 너희의 길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더 나은 삶은 물질이 쌓여서 창조되는 게 아니다. 너희 대다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너희 모두가 그걸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너희의 삶과 너희가 삶을 끌어가면서 내리는 결정들은 다른 무엇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니 대체로 그것들보다 더 많이 물질과 관련이 있다. 너희는 물질을 얻으려고 애쓰고 물질을 얻기 위해 일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얻고 나면 너희는 절대 그것을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는다. 물질을 이뤄내고 물질을 확보하고 물질을 획득하는 것이 대다수 인간들의 동기다. 반면에 물질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쉽게 놓아버린다. 세상 전체가 이런저런 투쟁 단계 속에 있는 건 위대해지려는 너희의 현재 동기가 세상이 제공해야 할 모든 것을 쌓아두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막대한 부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단순한 물질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걱정스러운 순간들, 절망적인 조치들로 가득하다. 그들의 마음은 사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문들에 몰두해 있다. 음식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까? 잠자리는 얻을 수 있을까? 몸을 녹일 수 있을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이런 문제들에 신경을 쓰고 있고 식량 부족만으로도 매달 몇천 명씩이나 죽어간다. 이보다 수는 적지만 자신들의 삶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생존 토대들에 조리 있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투쟁한다. 어느 정도의 안정,
소박하면서도 품위 있는 가정, 더 나은 내일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마련해 두기 위해 이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출세할지, 또 과연 그렇게 될지 초조해 한다. 이들의 마음은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의문들에 빠져 있다. 훨씬 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이 요구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사실 앞의 두 집단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흥미있는 건 이 마지막 집단에 속한 사람들 다수가 여전히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손에 넣은 모든 것을 틀어지고 그것을 더 늘리는 데 몰두해 있다. 그런데 이 세 집단에 더해서 네 번째 집단이 있다. 이들은 이 전체 집단들 중에서 그 수가 가장 적다. 사실 그 수는 아주 적다. 이 집단은 물질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 있다. 이 집단이 몰두하는 건 영적 진실과 영적 실체, 영적 체험이다. 이 집단의 사람들은 삶을 영적인 만남, 영혼의 여행으로 본다. 그들은 이런 맥락 안에서 모든 인간사에 반응하고 모든 인간 체험을 이 패러다임 안에서 파악한다. 그들의 투쟁은 신을 찾고 자아를 실현하며 진리를 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들이 진화하면 이 투쟁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니라 과정이 된다. 그것은 자기 규정과 성장과 존재의 과정이 된다. 구하고 애쓰고 찾고 뻗고 성공하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고 어떤 일을 하는 까닭이 변하니 그와 더불어 그 일을 하는 사람 역시 변한다. 과정이 그 이유가 되니 행위자는 존재자가 된다. 예전에는 평생 구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세속의 것을 마련하는 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이유가 하늘의 것을 체험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주요한 관심이 몸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주요한 관심이 영혼에 대한 것이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변한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 따라서 삶 자체도 바뀐다. 위대해지려는 동기도 변하니 그와 더불어 세속의 불을 탐내고 확보하고 지키고 늘리려던 욕구도 사라진다. 사람들은 더 이상 위대성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쌓아두는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 자원들은 세상 모든 사람의 소유임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모두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할 만큼 풍요로움으로 축복받은 세계이기에 그 기본 욕구는 당연히 충족될 것이다. 누구나 세상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길 원할 것이다. 수확이 적은 사람들을 돕는 정책에 쓰도록 너희 모두가 너희 수확과 풍요의 10%를 자발적으로 내놓을 것이니 더 이상 누구도 내키지 않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식량이 돌아가게 만들 간단한 정치 체제를 창조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다른 몇천 명의 굶주림을 방관하는 일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위대해지려는 동기와 위대함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날, 지금 미개한 너희 사회에서 일상사가 되고 있는 그 같은 도덕적 추잡성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너희의 새로운 동기는 내가 창조했던 대로의 너희가 되는 것, 즉 신성 자체를 물질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참된 자신, 드러난 신이 되기를 선택할 때 너희는 두 번 다시 신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더 이상 다음과 같은 스티커를 차에 붙이지 않게 될 것이다.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마시오. 17장을 마치고 이제 18장으로 이어집니다.
345페이지. 제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부각되는 건 모든 국가가 하나의 세계 정부를 따르고 모든 국민이 세계의 부를 함께 나누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계관인 것 같군요. 우리가 뜻하는 평등은 평등한 기회이지 실제적인 평등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라. 실제적인 평등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오히려 그 점에 감사해야 한다. 왜요? 평등이란 동일함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지 않은 게 이 동일함이다. 그러니 아니다. 나는 여기서 마청 중앙정부에게서 똑같이 자기 몫을 받는 자동장치 같은 세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다음 두 가지가 보장되는 세상이다. 하나, 기본 욕구의 충족. 둘, 더 높이 나아갈 기회. 너희 세상의 그 모든 자원을 가지고도 너희의 그 모든 풍요를 가지고도 너희는 아직도 이 간단한 두 가지 사항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너희는 몇백만 명의 사람들을 사회 경제 등급의 맨 밑바닥에 올가매고는 그들을 체계적으로 그곳에 묶어두는 세계관을 고안해냈다. 너희는 해마다 몇천 명씩이 극히 간단한 기본 물자가 부족해서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다. 세상의 장대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이는 걸 막는 건 물론이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걸 막기에 충분할 만큼 장대해질 방안을 너희는 찾아내지 못했다. 실제로 너희는 아이들이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며 실제로 너희는 너희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죽인다. 너희는 미개하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대단히 진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개 사회의 첫째가는 특징이 스스로 진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미개 의식의 첫째가는 특징이 스스로 계명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원칙을 보장하는 사다리의 첫 단에 올라서는 방법은 두 가지 바뀜, 두 가지 변화를 통해서 하나는 너희의 정치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의 영성을 바꾸는 것으로 통일된 세계 정부로 나아가는 움직임 중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할 국제재판소와 너희 자신을 통치하기 위해 선택하는 법률들을 힘있게 해줄 평화유지군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정부에는 각국에서 파견된 2명씩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가의회와 각국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국민대표자 회의도 포함될 것이다. 양원으로 이루어진 미국 정부의 구성 방식과 똑같군요. 비례대표제에 따른 하원과 모든 주에 동등한 표결권을 주는 상원으로 이루어지는 미국 의회 말입니다. 그렇다. 너희 미국 의회는 신의 영감을 받은 것이다. 새로운 세계 의회에도 그와 똑같은 힘의 균형점이 잡혀야 한다.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과 존재하게 될 것이다. 각 나라는 치안유지 경찰은 독자적으로 유지하겠지만 군대는 모두 해체할 것이다. 너희의 개별 주들이 주 집단 전체에 봉사하는 연방 평화유지군을 두는 대신 각자의 군대와 해군들을 해체했듯이 그리고 너희 주들이 주의원군을 구성하고 수집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듯이 개별 국가들도 언제라도 자신들의 의원군을 구성하고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닐 것이다. 그리고 너희 주들이 지금 그러하듯이 국가 연방에 속한 그 160개국들도 자국민의 투표로 언제라도 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이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 그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더 풍족해지리라는 걸 생각하면 나로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이해가 더딘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통일된 세계 연방이 가져올 결과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전쟁과 살상에 의한 국가 간의 전쟁을 끝내고, 두 번째, 참혹한 빈곤과 기아로 인한 죽음, 권력자들에 의한 민중과 자원의 착취를 끝내며, 세 번째, 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 파괴를 끝내고, 네 번째,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끝없는 투쟁에서 벗어나며, 다섯 번째,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자기 표현에 이를 정도로 성장할 기회, 진실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여섯 번째, 집이든 일터든 정치 체제든 개인의 성관계든 어디서나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모든 한계와 차별을 끝내게 될 것이다. 당신의 새로운 세계 질서는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또 완전히 저절로 자원의 재분배를 낳을 것이다. 예컨대 누구에게나 적절한 교육이 주어질 것이며, 누구에게나 일터에서 그 교육을 발휘할 공개된 기회,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직업을 택할 공개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누구든 필요하면 언제 어떤 방식이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누구든 굶어 죽거나 충분한 옷이나 적절한 잠자리 없이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누구든 두 번 다시 생존이 문제되지 않도록 모든 인간 존재들이 소박한 안락과 기본 인간다움을 제공받도록 누구에게나 기본 생존권이 보장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벌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요. 이런 것들을 굳이 버려야 한다는 너희 사고방식이 빚지지 않고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너희 사고방식의 토대다. 하지만 너희가 빚지지 않고 산다고 해서 신의 은총을 입을 수는 없다. 그리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너희는 이미 그곳에 있기에 너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니 그것은 너희가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조건 없이 주는 법을 배울 때 너희는 조건 없이 받는 법을 배우리라. 삶이란 것은 너희에게 그런 상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운송수단으로 창조되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본 생존권이 있고, 설사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설사 그들이 아무 기여도 하지 않더라도 인간다운 생존은 삶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감싸도록 해보라. 나는 너희에게 모든 사람이 충분히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주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나누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빈둥거리며 자승금이나 모으러 다니는 걸 막을 방도는 뭡니까? 첫째로, 어떤 삶이 허비되지 않는 삶인지 심판하는 건 너희 일이 아니다. 70년 동안 시에 관해서 생각하며 빈둥거리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몇천 명의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통찰력의 문을 열어주는 단시 한 편을 내놓는다면 그것이 과연 허비되는 삶이냐? 평생 남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협박하고 조종하고 해치기만 하던 사람이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이 참된 본성 중 뭔가를 기억해낸다면 아마도 몇 평생을 들여서 기억해내려고 애써왔을 뭔가를 기억해낸다면 그래서 마침내 다음 단계로 진화한다면 그것이 과연 허비되는 삶이냐? 그 삶이 과연 쓸모없는 것이냐?
다른 사람의 영혼이 밟아가는 여정을 심판하는 건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너희 일은 다른 사람이 어떤 존재였고 어떤 존재가 되지 못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빈둥거리고 자선금이나 모으러 다니는 걸 막을 방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그럴 방도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로 이것이 들어먹히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도 기여하는 사람들이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도 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아니다. 그들은 화낼 것이다. 그들이 계몽되지 않았다면 말이다. 하지만 계몽된 사람이라면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노가 아니라 큰 자비로 대할 것이다. 자비요? 그렇다. 기여자들은 비기여자들이 가장 위대한 기회와 가장 장엄한 영광, 즉 창조할 기회와 참된 자신에 대한 가장 고귀한 관념을 체험하는 영광을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달을 터이고 이것만으로도 그들의 게으름에 대한 벌로 충분하다는 걸 알 터이니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굳이 그런 벌이 필요하다면 말이다. 하지만 진실로 기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노동의 과실을 가져가서 게으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까요? 너는 내 말을 듣고 있지 않구나.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존분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소득의 10%를 기부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소득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말하면 공개된 시장 원리에 따라 그 삶의 기여 가치가 평가될 것이다. 지금 너희 나라에서 그렇게 되고 있듯이. 그렇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있겠군요. 지금하고 똑같이. 그건 평등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평등한 기회다. 모든 사람이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기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지식을 획득하고 기술을 발달시키며 즐거운 곳에서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에 즐거운 곳이라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일터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러움은 남지 않겠습니까? 부러움이라면 그렇다. 하지만 질투라면 아니다. 부러움은 더 나아지도록 너희를 몰아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2살짜리 아이도 자기 오빠 손에는 닿는 문손잡이를 자기도 잡고 싶어서 용을 쓰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 부러움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부러움은 자극제이며 순수한 바람이다. 부러움은 위대함을 낳는다. 반면에 질투는 다른 사람을 더 못하게 만들려는 두려움에 쫓기는 감정이다. 그것은 원망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그것은 분노에서 시작해서 분노로 끝난다. 그래서 질투는 사람을 말려 죽인다. 질투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질투로 뒤엉킨 삼각관계 속에 있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안다. 질투는 죽이지만 부러움은 태어나게 한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온갖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누구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억눌리지 않을 것이니 인종이나 성별이나 성적 성향 때문에 억눌리지 않을 것이며 출생이나 계급 신분, 나이 때문에 억눌리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이유든 간에 억눌리지 않을 것이다. 그냥 어떤 이유의 차별이든 차별 자체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굶주리는 자와 빈곤한 자는 없을 것이다.
보다시피 이런 동기가 삶에서 단순히 절망만을 걸러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기여자들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만큼의 기여자들이 있을 거란 걸 뭘로 보장합니까? 인간 영혼의 위대함으로. 명백히 암울한 너희 신념과는 달리 보통 사람들도 그저 생존하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덧붙여 두 번째 패러다임이 변하면, 즉 영혼이 바뀌면 위대해지려는 동기 전체가 변할 것이다. 무엇이 그런 변화를 일으킬까요? 지금껏 20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20억 년의 역사겠지. 어쨌든 그 역사를 거치면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왜 지금 일어나야 하죠? 물질 생존에서 벗어나면 약간의 안정을 얻으려고 악착같이 성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이루고 견디고 장대해져야 할 다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장대함 자체를 체험하는 것 말고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한 동기가 될까요? 인간의 영혼은 솟아오르기 마련이니 참된 기회가 눈앞에 있을 때 가라앉지 않는다. 영혼은 더 낮은 자기 체험이 아니라 더 높은 자기 체험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한순간이라도 참된 장대함을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안다. 권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 특별한 재편성에서도 과도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까? 금융소득은 제한될 것이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요. 그게 왜 될 수 없는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당신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수입의 최저 한도가 있듯이 최고 한도도 설정될 것이다. 첫째로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 수입의 10%를 11조로 세계 정부에 바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전에 말했던 자발적인 10% 공제다. 그렇습니다. 구식균등 과세 아니죠. 지금 너희 사회라면, 지금이라면 그것이 세금 형태를 취할 테지. 모두의 공동선을 위한 자발적 공제가 너희를 가장 이롭게 한다는 걸 알 만큼 너희가 충분히 계몽되지는 못했으니, 하지만 내가 묘사해온 의식 변화가 일어난다면 너희는 그처럼 열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내놓는 수확물의 공제를 의문의 여지없이 타당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당신에게 말할 게 있습니다. 당신 말을 좀 가로막아도 괜찮겠습니까? 상관없다. 말해봐라. 제게는 이 대화가 아주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신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신이 정치 과정을 추진하기까지 하다니요. 정말입니다. 신이 균등 과세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나는 네가 그것을 계속 세금으로 보는 쪽을 고집한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해는 한다. 너희가 가진 것 중 10%를 나누기 위해 그냥 내놓는다는 개념이 너에게는 무척 낯선 것 같으니, 그렇지만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진다는 게 왜 믿기 힘들단 말이냐. 저는 신이 그런 일을 판단하거나 그런 일들의 의견을 갖거나 신경 쓰지는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잠깐만 내가 이해가 가게 해다오. 네가 일권이라고 부르는 지난번 우리 대화에서 나는 온갖 종류의 질문들에 대답했다.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것에서 적절한 생활 방식, 심지어는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이 이 문제와 어떻게 다르단 말이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말은 당신이 정말로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당신은 혹시 당증을 가진 정식 공화당원이 아니십니까?
신은 공화당원이라는 게 결국 이 책이 내놓는 진실입니까? 너는 내가 민주당원이길 바랐느냐? 이걸 어쩌지? 한 방 먹었군요. 아니요, 저는 당신이 비정치적이길 바랐습니다. 나는 비정치적이다. 나는 어떤 정치관도 가지고 있지 않다. 빌 클린턴처럼요? 멋지군. 이번엔 네가 한 방 먹였어. 나는 유머를 좋아하지. 너는 그렇지 않느냐? 저는 신이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정치적이길 기대하지는 않았는데요. 혹은 인간적일 거라고도. 그렇지? 좋다. 그 문제에 관해서라면 너를 위해 다시 한번 이 책과 일권의 맥락을 짚어보자. 나는 너희가 삶을 꾸려가는 방식에 어떤 선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내 유일한 바람은 너희가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로서 충분히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게끔. 예,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고도 확실하게요. 내가 여기서 대답해왔던 모든 질문과 일권에서 응답했던 모든 의문은 창조하는 존재로서 너희가 되려 하고 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의 맥락 속에서 이야기되고 답해져 왔다. 예컨대 일권에서 너는 내게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을지 많은 질문들을 했다. 기억하느냐? 그럼요, 기억하고 말고요. 너는 내 대답들이 심히 의문스럽다는 것을 알아차렸느냐? 너는 내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졌을 거라고 믿기 힘들다는 걸 알아차렸는가? 전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 대답들을 그냥 읽었을 뿐인데요. 그럼에도 너는 알다시피 나는 언제나 내 대답들을 네 질문의 맥락 속에 놓곤 했다. 다시 말해 네가 이러저러 하게 되거나 하기를 바란다고 할 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맥락 속에 나는 그런 식으로 네게 그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러셨죠. 나는 지금 여기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신이 그런 걸 말하리라고 믿는 것보다는 이런 걸 말하리라고 믿는 게 더 어렵군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동의하기가 더 어렵다는 걸 깨달은 건 아니고 네가 그래서 그런 거라면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상관없다고요? 당연히 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벌레처럼 진문객이라도 할 것 같으냐? 사실 전 아직 그 정도로 멀리까지 생각이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봐라,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세상은 내게 동의하지 않아왔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신은 이 방식대로 행동해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건 사실일 겁니다. 너는 그게 사실이라고 장담해도 좋다. 몇천 년에 걸쳐서 몇백 명이나 되는 스승들을 통해 너희에게 남겨준 내 가르침들을 사람들이 따랐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만일 네가 지금 내 의견에 동의하고 싶지 않거든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라. 게다가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 게다가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했다. 오 이런 어차피 네가 이 모두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당신 말씀은 제가 이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 미안. 잠시 그 자리에 멈춰라. 네가 그중 상당 부분을 놓쳐왔다는 뜻이었다. 다시 한 문단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바꾸자. 어차피 너는 이 모두를 너 나름대로 편집하고 있지 않느냐. 아 그거 다행이군요. 사실 저는 한동안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실제적인 지침들을 얻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감정을 따르라는 것이 네가 얻고 있는 지침이다. 내 영혼에 귀를 기울이고
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라. 내가 어떤 선택사항이나 견해나 관점을 네게 제시하더라도 네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 만일 동의하지 못하겠으면 동의하지 마라. 바로 이것이 이 훈련의 유일한 목적이다.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 의존을 통째로 이 책에 대한 의존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네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다. 나는 생각하는 너다. 나는 소리내어 생각하는 너다. 이 자료가 가장 높은 출처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물론 그것은 가장 높은 출처에서 왔다. 하지만 네가 아직도 믿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가장 높은 출처는 바로 너라는 점이다. 그리고 네가 아직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그 모든 걸, 네 삶의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창조하는 것도 너라는 점이다. 네가, 바로 네가 그것을 창조하고 있다. 내가 아니라 네가. 그러니 순전히 정치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는가? 그렇다면 그 대답을 바꿔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 네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며 어떤 것에 대한 네 지금 생각을 네 다음번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더 타당하고 더 진실되다고 단정하기 전에 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언제나 네 새로운 생각임을 잊지 마라. 언제나 그러함을. 자, 이제 우리의 이 정치 토론에서 네가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냈느냐? 저 아닙니다. 늘상 그랬듯이 전 기본적으로는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라. 이해가 안 가느냐? 너희가 삶을 꾸려나가는 방식이 본디 이렇다. 좋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했으면 하는데요. 그게 어디까지 갈지 보기 위해서라도요. 좋다. 그렇게 해보자. 당신이 말씀하시려던 건, 내가 말하려던 건 계몽된 사회들에서는 사회 자체의 공동선을 위해 쓰도록 자신이 받는 것 중에서 일정량을 떼놓는 게 꽤 흔한 관습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너희 사회를 위해 검토해온 그 새로운 체제 하에서도 사람들은 해마다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벌겠지만 자신들이 번 것을 지니는 건 일정 한도로 제한될 것이다. 어떤 한도요? 모두가 동의한 임의적인 한도. 그렇다면 그 한도를 넘는 건요? 세계 자선 친탁에 기부자의 이름으로 기부될 것이다. 기부자가 누구인지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 중 60%의 사용처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권을 가질 것이기에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만족을 느낄 것이다. 나머지 40%는 세계 연방이 입법화하고 그것이 관장하는 정책에 배당될 것이다. 사람들의 일정 수입 한도 이상으로 얻는 것은 모두 그들 손을 떠나리라는 걸 알 때 그 사람들을 계속 일하게 만드는 동기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들이 자신의 수입 한도에 일단 도달하더라도 도중에 멈추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들 어떠냐? 그들이 멈추도록 내버려둬라. 세계 자선 신탁에 기부할 수입 한도를 넘어서는 강제 노동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군수물자의 대량 생산을 정산함으로써 전락되는 돈만으로도 모든 사람의 기본 욕구는 충분히 충족될 때니까. 그 같은 전략에다 전 세계 소득의 10%인 11조를 더한다면 선택된 소수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새로운 존엄과 풍요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합의된 한도를 넘어서는 소득분의 기부는 모두에게 광범한 기회와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기에 질투라든가 사회적 분노 같은 건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 일부 사람들은 일하길 그만둘 것이다. 특히 자신의 생명활동을 진짜 노동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지만 자신의 생명활동을 순수한 기쁨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런 일거리를 가질 순 없죠. 아니다. 모두가 그럴 수 있다. 일터에서의 기쁨은 직무와 전혀 무관하다. 그것이 관련이 있는 건 오로지 목적이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려고 새벽 4시에 잠이 깨는 어머니들은 이 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녀는 아기에게 콧노래를 불러주고 아기를 어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녀는 전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일을 진정한 기쁨으로 만드는 것은 하는 일에 대한 그녀의 태도이며 그 일에 관한 그녀의 의도이며 그 일을 하는 그녀의 목적이다. 나는 모성에 대한 이 같은 예를 예전에도 사용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이 책과 이 3부작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의 일부를 너희에게 이해시켜 줄 만큼 그것들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한한 잠재소득을 없애버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간의 가장 위대한 기회 중 하나, 가장 영광스러운 모험 중 하나를 체험할 기회를 빼앗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너희는 여전히 어리석을 정도로 많이 돈을 벌 기회와 그런 모험을 가질 것이다. 개인이 지를 수 있는 소득의 최고 한도는 아주 높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 10명의 보통 사람들에게 필요한 액수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벌 수 있는 소득에게는 제한이 없을 것이다. 단지 개인 소비를 위해 지니는 액수가 제한될 뿐이다. 그 나머지, 예를 들면 연간 25,000달러가 넘는 나머지 모두는 인류 전체를 이롭게 할 정책과 사회보장에 쓰일 것이다. 그 이유, 왜 그래야 하느냐고? 지닐 수 있는 소득의 최고 한도는 이 행성의 의식이 바뀌었음을 말해주리니, 즉 그것은 삶의 가장 고귀한 목적이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지 않고 가장 많은 선을 행하는 데 있다는 깨달음을 반영할 것이며, 사실 부를 나누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끈질기고 노골적인 사회 정치적 딜레마들을 이 세상에 만들어낸 가장 큰 단일 요소였다는 그의 연이은 깨달음을 반영할 것이다. 다시 말해 무제한의 부를 축적할 기회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초석인데요. 지금껏 세상에 알아왔던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회를 만들어낸 자유기업과 자유경쟁 체제 말입니다. 문제는 너희가 진짜로 그렇다고 믿는다는 데 있다. 아니요, 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한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너희 행성의 지금 현실이 어떤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만 해도 상위 1.5%가 하위 90%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지니고 있다. 또 가장 잘 사는 83만 4천 명의 순소득이 가장 못 사는 8,400만 명의 순소득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조 달러에 육박한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열심히 일한 것 아닙니까? 너희 미국인들은 계급지위를 개인이 노력한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출세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그걸 보고 너희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그런 식의 관점은 너무 단순하고 유치하다. 그런 관점은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사실은 멕시코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움켜잡고 어떻게 하든 그것을 더 늘리려고 애쓰고 궁리하는 판이다. 그래서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들은 경쟁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진정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며 부의 흐름과 성장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 그들은 온갖 방안을 짜내 이 일을 해낸다. 전 세계의 가난한 대중을 착취하는 불공정 노동 행위에서부터 신참자가 성공 대열에 끼어들 기회를 최소화하는 상류층 인맥이라는 경쟁 관습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안을 다 짜내서 그러고 나면 그들은 대중을 규제받고 통제되고 복종하는 상태로 더 확실히 놓아두기 위해 전 세계의 공공정책과 정부 정책들을 통제하려고 애쓴다. 전 부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아마 이런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소수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대개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부자들 개개인이 아니다. 그런 일을 하는 주체는 그들이 그 대표로 있는 사회체제와 제도들이다. 그런 체제와 제도들을 만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탱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다. 부자들 개개인은 그런 체제와 제도들 배후에 서 있기에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 편에 서서 대중을 억압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개인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의료 보장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몇 분만에 달하는 가난한 미국인들이 예방 차원의 건강 진료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그들은 어떤 개인 의사를 가리키면서 이건 당신이 할 일이다. 이건 당신 잘못이다고 말할 수 없다. 지구상의 가장 부자 나라에 사는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응급실의 음산한 계단을 통하지 않고는 의사를 만나러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것이다. 어떤 개인 의사도 이 때문에 비난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모든 의사가 이득을 보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직 전체와 관련 산업 전체가 가난한 노동자층과 실업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제도화한 의료보험 제도로 유례가 없는 이윤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체제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내는 방식을 보여주는 단 한 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그런 사회 구조들을 지탱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모든 실제적 노력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라는 데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기회와 진정한 존엄을 제공하려는 모든 정치 사회적인 접근을 가로막는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 상당수가 개인으로 놓고 보면 남들 못지않은 자비와 동정심을 가진 확실히 꽤 괜찮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연간 소득 한도처럼 그들을 위협하는 견해를 제시해보라. 설령 연간 2,500만 달러처럼 황당하게 고액의 한도라 해도 그러면 그들은 개인 권리의 박탈과 미국 방식의 손상과 동기의 상실에 대해 떠들어댈 것이다. 하지만 굶주리지 않을 만큼의 음식과 추위에 떨지 않을 만큼의 의복을 지니고 최소한이나마 그럴듯한 환경에서 살 모든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어디서나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 돈 있는 사람이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걸로 쉽게 넘어갈 사소한 합병증으로 고통받거나 죽지 않을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말로 다 못할 만큼 가난한 대중들이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착취당하면서 만들어내는 노동의 과실을 포함하여 너희 행성의 자원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소유이지 그 같은 착취를 해낼 만큼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의 소유가 아니다. 자, 그런 착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라. 먼저 너희 부유한 산업 자본가들은 아무 일거리도 없고 사람들은 궁핍하고 존재하는 건 적나라한 가난뿐인 국가나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그곳에 공장을 세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 대개 하루 10시간, 12시간, 심지어 14시간짜리 일거리를 인간 이하는 아니라도 기준 이하의 임금으로 자, 잘 들어라.
이 임금은 그 노동자들을 쥐새끼가 우울대는 자기 마을에서 벗어나게 해줄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먹을 것도 잠자리도 전혀 갖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그런 식으로 살기에는 충분하다. 이런 점을 지적받으면 이 자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봐, 그들은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안 그래? 우리가 그 사람들 팔자를 바꿔준 거야.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일거리가 있어. 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야. 그리고 우리는 모두 위험을 무릅쓰고 있어. 하지만 한 켤레에 125달러씩 받고 팔 운동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시간당 75센트를 지불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가. 이런 게 과연 순수한 의미에서 위험 감수이고 개발인가. 이 정도로 추잡한 체제는 오직 탐욕으로 굴러가는 세상, 인간 존엄이 아니라 이윤폭이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인 세상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 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그 농민들은 멋지게 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급 위선자들이다.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지긴 하지만 그 사람을 무트로 끌어올리려 하진 않는다. 그러고 나서는 돌덩이 보다야 밧줄이 나은 거 아니냐고 노스레를 떤다. 이 가진 자들은 사람들을 참된 존엄으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에 갖지 못한 자들을 의존 상태로 만들기에 딱 좋은 만큼만 준다. 평생 그들을 진실로 힘있게 만들기에는 충분치 않을 만큼만. 누구나 참된 경제력을 가졌을 때는 그냥 체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마련이지만 그 체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절대 원하지 않는 게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음모는 계속된다. 대다수의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행동하는 음모가 아니라 침묵하는 음모다. 그러니 이제 가라. 너희 길을 가라. 가서 기업 책임자에게 음료수의 판매 증대에 대한 보너스로 7천만 달러를 지급하더라도 7천만에 달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유지할 만큼의 음식은 물론이고 그 음료수를 마셔보는 사치 따위는 허용치 않는 사회경제체제의 추잡성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어라. 그것의 추잡성을 보지 마라. 세상의 자유시장 경제란 건 이런 거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두에게 말해줘라. 하지만 이런 말이 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풀이 죽어 떠나갔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기에.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18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건의 마지막 장인 19, 20장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시지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다음 업로드되는 영상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